네, 안녕하세요. 저기 3주차 약물 중독에 의한 치료 수업을 담당한 정준영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토리tum을 안 받으신 분들은 제가 저기 카톡방에다 띄울게요. 카톡 단체방에 띄우면 거기서 열면은 저기 블로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안 띄웠네. 블로그. 네이버에서 3주차 약물 중독의 이유와 치료 이걸 검색해도 저 스마트폰에서 뜹니다. 이거를 카톡방에다가 공유할 테니까요. 카톡방을 열어보세요. 단체방. 저기 34명방 IDPU IDPU 33명방 33 거기다 보낼 테니까요. 거기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뜹니다. IDPU 몇 명? 33명방. 33명. 네. 그러면 29명방에도 보내드릴게요. 29명방에도. 저는 이제 인터넷 전문으로 한 25년 했기 때문에 이거 전부 자료를 저는 인터넷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블로그.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숏 영상 영상까지 저기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 교육 받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지금. 이전에 그 학원 강의나 이런 것들은 강사 교수들이 나와서 이제 직접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AI로 해가지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AI로 저기 대사도 다 나오고 성우가 나오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아주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보통 1000명 이상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띄운 게 마약류 중독의 예와 치료. 네, 그겁니다. 이렇게. 그 책이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 책이 있어요. 교재가. 네. 제목을 이 교재를 위주로 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내용은 AI에서 이제 전부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나오는 것 다 나오고요. 그 첫 번째 보면은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2주일 동안 오네 감기가. 2주일 동안 지금 2주일째인데 감기가 코맹맹이 소리 나서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첫 번째 보면은 약물 중독이란 무엇이며 왜 질병인가. 그 중독의 정의를 보면은 약물 중독은 약물 사용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본인이나 주변에 해로운 결과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약물을 찾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약물 중독, substance use disorder, 그 약물 중독인데요. 그 조절 능력이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박적으로 약물을 찾는 상태입니다. 의지에 관계없이 계속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질병인가? 이걸 이제 중독을 이제 질병으로 보는 거죠. 그 과거에는 이제 이 질병 중독을 도덕적 타락이나 이제 의지 부족으로 이제 인식을 했는데 현대 의학에서는 이 만성 재발성 뇌질환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멈추고 싶어도 뇌가 이미 약물 없이는 그 기능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질병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번 왜 약물을 사용하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이 보상회로에 관계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이 본능적인 욕구가 있죠. 생존에 필요한 행동, 음식 섭취, 종족 번식. 그러니까 식욕이 있죠. 식욕, 종족 번식, 성욕이 있고
이런 본능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 쾌감을 느끼게 하는 보상 회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번 흡입하고 마시고 주사 맞으면은 그 쾌감을 뇌가 기억해가지고 다시 그 쾌감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파민을 이제 저기 촉발하게 되는데 그 도파민의 폭발을 보면은 이 약물은 보상회로를 직접 자극해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쾌감의 수십 배에 달하는 도파민을 분출시킨다. 정상적으로 나오는 도파민이 있는데 그 수십 배 이상으로 도파민을 분출하니까 거기 쾌락을 느껴가지고서 그 기억을 다시 해가지고 약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 뇌의 변화를 보면은 뇌는 강렬한 자극을 기억하고 반복적인 사용을 유도한다. 그 뇌가 해봐가 이제 기억할 건데 기억을 해가지고 다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뇌는 스스로 도파민을 만들지 않거나 수용량을 줄여버리는데 이래서 이를 내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면 이제 쾌감을 못 찾는 거죠. 그게 약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상적인 즐거움은 느끼지 못하게 되고 오직 약물을 통해서만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으로 파괴되는 뇌 부위가 있습니다. 3번 중독은 단순히 기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뇌의 물리적 지도를 바꾼다. 그래서 전두엽은 이제 판단과 조절을 하는데 이성이 마비돼서 충동을 조절하고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안 된다는 제동 장치가 고장나는 것이다. 전두엽 역할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측좌액이 있는데 쾌락 증추 역할을 하는데요. 약물에 대한 강렬한 보상에만 반응한다. 편도체가 있는데 감정과 스트레스는 이제 편도체가 감당하는데요. 약물이 없을 때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래서 전두엽, 측좌핵, 편도체 전부 뭐 중추 역할을 하는 뇌 부분인데 여기서 뭐 불안을 느끼고 보상을 바라고 있고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중독이 돼서 뇌 부위가 병들어 간다. 그래서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그 중독이 시작한 원인은 왜 모두가 중독되지 않는가? 그 중독은 일부 사람이 중독되는 거죠. 모두가 중독되는 건 아니죠. 약물을 한두 번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중독되지 않는다. 중독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 요인,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도 있고, 그 유전적 요인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독에 걸렸던 적이 있다. 그러면 유전적으로 걸리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일반 질병도 마찬가지죠.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뭐 암 이런 것도 유전적 요인이 많이 있죠. 그리고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주변 환경 때문에 이제 유발된다는 거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약물 사용이 쉬운 주변 환경, 친구 관계. 보통 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또 유혹당해가지고 중독되는 경우가 많죠. 같이 또 그룹을 져서 또 뭐 뉴스에 보면은 뭐 모텔에 가서도 하고 뭐 호텔에 가서도 하고 뭐 이렇게 모여서 또 혼숙을 같이 하면서 그러죠. 남녀 혼숙을 해서 또 같이 이렇게 친구 관계 때문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정신건강 문제가 있죠.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울증에 걸린 자들, 우울증에 걸려 있으니까 뭔가를 좀 해보려고 회복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마약에 되고 술, 담배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안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약해지면 중독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 중독의 진단과 선별 검사. 저는 이제 마약의 약물 남용 상담 이 명예 박사인데 약물 남용 그리고 약물 남용의 특성과 종류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상담도 마찬가지지만 마약도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도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뇌 파괴, 뭐 중독, 원인 치료 이 분야까지 전 나가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는 뭐 마약 종류 특성만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5번을 보면은 중독의 진단과 선별 검사가 있어요. 그 진단 기준은 DSM-5. 이거는 이제 정신의학계에서 11가지 기준을 이제 정해가지고 1년에 2가지 이상이 나타날 때 중독으로 진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요를 간단하게 보면은 첫 번째 내성과 금단 현상,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래 사용하는. 세 번째로 끊으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약물을 구하고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활동을 포기한다 등 이런 항목들이 11가지가 돼요. 거기서 2개 이상 되면 중독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정신의학계에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표준 가이드라인이다. 그래서 중독 및 물질 관련 장애의 11가지 진단 기준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거 한 장 넘겨서 2번 페이지 보면 DSM-5에서 물질 사용 장애는 과거의 남용과 의존을 하나로 통합하여 11가지 기준 중에서 12개월 동안 2개 이상에 해당될 때 진단을 내린다. 그래서 11가지를 나열했죠. 그 나열해서 제가 이제 보자고 나열한 겁니다. 물질 사용 장애 진단 기준 11가지. 이 기준은 알코올, 니코틴 작물 등 대부분의 물질 중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통제 능력 손실, 5번부터 7번은 사회적 손상, 세 번째는 위험한 사용으로 8번, 9번, 이렇게 네 번째는 양리학적 기준에서 10번, 11번 있죠. 그래서 과다 사용, 조절 실패, 시간 낭비, 갈망, 이런 통제 능력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 사회적 손상을 볼 때는 역할 수행 실패, 대인관계 문제, 활동 감소, 그 사회적 손상을 보고, 위험한 사용은 리스키 유즈 보면 위험한 상황, 신체적 심리적 문제 있을 때 나타나고요. 양리학적으로 또 본다는 거죠. 파마콜로지컬 크리테리아 해가지고 내성, 톨러런스 해가지고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 금단 현상이 또 나타나죠. 위드드로얼, 물질 사용을 중단했을 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나타난다. 그래서 뭐 금단 현상, 내성, 문제 있는 걸 11가지를 통제해가지고 여기 2개가 해당되면 중독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은 뭐 거의 중독 증상이 거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다음에 이제 중독의 심각도 판정이 있습니다. DSM-5는 11가지 항목 중에서 몇 개가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중독의 심각도를 3개에 분류한다. 그래서 이 경도, 중중도, 고도로 이제 분류했죠. 2개, 3개는 경도라는 거죠. 마일드, 초기 단계. 그리고 이제 4개, 5개는 중등도. 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생기기 시작한다. 6개 이상은 고도로 강박적 사용 단계로 전문가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3단계로 이제 그 해당 개수에 따라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단 기준은 이제 노트 보면은 전문가가 개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다 했죠. 그 밑에 이제 선별 검사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선별 검사로는 DUDIT, Drug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해가지고 DUDIT 이게 약으로 다 저기 많이 쓰죠. 약으로 심리 상담도 약어 개념 약으로 많이 써요. 전부 다 읽지 않고 그냥 DUDIT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사용 빈도와 의존도를 점수화해서 중증도를 판단한다. 그래서 DUDIT는 알코올 제한 약물, 마약류 오남용 약물 이거를 이제 11개 문항을 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알코올은 따로 있어요. 알코올 문제 선별 도구는 AUDIT 이렇게 영어 약자로 되겠죠. 이거는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스 아이덴티피케이션 테스트 이렇게 돼가지고 ADIT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알코올 사용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또 이제 또 나오는데 DUDIT 여러 가지 평가 항목 1번에서 9번 문항 0점에서 4점까지 빈도 측정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사용 빈도, 다약제 사용, 하루 사용 횟수, 강한 영양, 갈망, 조절 실패, 일상 소홀, 해독 사용, 죄책감 이거는 분류해서 해당 개수를 이제 10번에서 11번은 신체적, 정신적 상해, 주변의 권고, 그리고 유무하기를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결과 해석이 점수 7개 나오죠. 정상 범위는 0점에서 5점, 남자는 여성은 0점에서 1점. 여성이 좀 약해요. 그 현재 약물 관련 위험도는 낮다. 그래서 정상 범위 위험 수준, 의존 가능성 보죠. 이 의존 가능성은 25점 이상 됐을 때 남성 여성 약물 의존 중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밑에 이제 AU, DIT 나오죠. 알코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 단어 이렇게 해서 다 풀어서 다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코올 유스 디스오더스 아이덴티피케이션 테스트 돼 있죠. 그래서 AU, DIT 돼 있죠. 그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개발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다. 단순한 음주량뿐만 아니라 음주 행태와 그로 인한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제 이 적용을 많이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그 10가지 문항이죠, 알코올. 그래서 1번부터 3번은 위험한 음주 수준, 4번부터 6번은 의존 증상, 또 유의한 음주 결과는 7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해서 쭉 나와서 그 해당되는 개수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또 측정을 합니다. 그 결과 밑에 점수 나오죠. 다음 장에 4페이지에 결과 해상비 점수 AU, DIT, K 기준. 한국에서도 한국 나름대로의 AU, DIT를 개발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K는 코리아를 얘기해죠. 그래서 0점에서 7점, 8점, 15점, 16, 19의 단계별로 되어 있죠. 0점에서 7 정상, 15점까지는 위험 음주, 19점까지는 남용 단계, 20점 이상은 알코올 의존, 중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외에 또 가리검사, 여기는 개수를 안 했는데 가리검사가 또 있어요. 가리검사 AU, DIT, C 해가지고 가리검사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점수 따져가지고 알코올 중독 간편하게 하는 거예요. 단축검사. AU, DIT, C 단축형 검사 도구예요. 그렇게 대해서 해서 그 비교가 있죠. DU, DIT와 AU, DIT의 차이점은 요약. 그래서 AU, DIT는 오직 알코올 술에 특화된 검사 방법이다. DU, DIT는 술을 제한 약물, 마약, 수면제, 진통제 등의 오남용을 사용한다. 분리되어 있죠, 완전히. 공통점이 있는데 두 검사 모두 DSM-5의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그래서 확정 진단 전 단계에서 유형물을 빠르게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약물 중독의 치료 단계가 나오죠, 이제 5, 6번에. 그 약물 중독의 치료 단계는 세 단계로 이제 나와요. 1단계는 해독, 2단계는 재활 및 심리치료, 3단계는 유지 및 재발 방지 돼 있어요. 일단은 해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독을 해가지고 극단 현상으로 인한 통증이나 경련을 줄이기 위한 약물 처방이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금간을 하고 단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활 및 심리 치료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마약도 마찬가지로 저 심리 치료를 하는 거예요. 심리 상담하고 심리 치료를 하죠. 그래가지고 약물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핵심 단계이다. 그래서 바로 나오죠. 인지행동 치료, 인지행동 상담이 있잖아요. 인지행동 치료 CBT, 이것도 바로 영어가 CBT로 되어 있죠. 인지행동 치료 약물을 찾게 만드는 생각의 패턴을 교정하는 것이다. 또 동기 강화 상담 있어가지고 회복에 대한 의지를 북돋는다. 3단계는 유지 및 재발 방지. 단약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 모임 이런 이제 중독자들 회복 단계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서로 의견 나누고 치료를 해가는 자주 모임이 알코올에는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그 대학원 동기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지사장 나가고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 신대원에 같이 동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 그분 이제 졸업하고서 이제 그 알코올 회복 서장원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장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개척하면서 나하고 같이 하자고 이제 그랬는데 나는 인천이고 그 목사는 이제 일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같이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기저기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 그 그룹을 같이 생활하는 게 같이.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중독자로서 목사가 된 사람이니까 체험을 가지고서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감이 나죠. 그리고 막 강의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미국까지 강의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한참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부평에 살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그래서 마약 여기에 메시지를 띄워봤는데 열정적으로 나는 하고 있다고 나한테 도리어 나를 칭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보자고 이제 그랬는데 그 친구하고는 신대원 다닐 때 3년 동안 그 차를 같이 타고 다녔어요. 일산에 있는 그 전도서 그분하고 이 부평에 이분은 둘이 차가 자가용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타고 다녔어요.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타고 안 다닐 때 이제 대학 버스 다니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체험을 대학 버스 나왔을 때 얘긴데요. 제가 집이 인천 서구인데요. 인천 서구에서 수원 화성까지 협성 신대원 달라고 그러죠. 3시간 걸려요. 3시간. 근데 제가 입학할 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서 이제 감리교니까 이제 원서를 사와서 이제 접수했는데 방배동에 기독신대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양쪽에 제가 고향이 이제 조상도 고향이 천안이니까 천안대학교로 해보려고 이제 두 군데 샀는데 두 군데 합격이 다 됐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이제 감리교 가겠다. 종합대학 교육은 또 그러니까 졸지에 무료 교육하려고 무료 신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졸지에 한 일주일 그 무료 신학 그다음에 군소 신학 대학원 대학교 기독 신학 종합대학교까지 일주일마다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료 직장 다니는 사람이 무슨 종합대학교를 다니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일주일이나 생각이 또 이렇게 또 승덕대고 해가지고 이제 종합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버스가 말이죠. 처음에는 전철 타가지고 구로까지 갔다 구로에서 수원까지 가서 수원에서 버스 타고 화성까지 가고 이제 그랬어요. 열정적으로 40대 예수님도 40대 모세도 뭐 여러 가지 40년도에 많이 변화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40대 이제 그 변화가 됐는데 대학 버스가 말이죠. 수원에서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주유소에 밤에 세워놨다가 기사분이 주유소 동네에 세워놨다가 새벽 되면 아침 되면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아파트 단지 진주 아파트 앞에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2,500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요 이런 가든 것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버스가 있다는 점이 잠깐 비치더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 수원 학교 가서 이제 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인천에. 그래서 그걸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니까 내가 99년도에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2000년도에 신도원에서 도서관을 공부하는데 또 음성을 들었어요. 54페이지를 보라. 도서관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다 호흡하고 있는데 54페이지를 보라. 근데 그때 당시에 내 자연과의 친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런 과목을 논술 시험을 봐야 대학원 다 서론, 본론, 결론. 이번에 중간고사도 논술하시오라는 제목을 붙여놨는데 논술하시오 하는데 그냥 설명문으로 붙이면은 그건 논술이 아닙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해야 논술이에요. 힌트를 내가 지금 괜히 내가 안 말하고서 그냥 제목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럼 바로 붙죠. A 플러스 A 점수가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내 말 나온 김에 이렇게 했는데 근데 54페이지를 보라 했는데 54페이지를 저 구약 성경을 펴보니까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이 저기 천사가 실어받은 곳의 이름을 베델리라 하리라.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내용이 35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그래서 제가 호가 지금 그래서 야곱 이런 야곱 바이런 뭐 여러 가지 있다가 지금 엊그제는 제가 이제 바꿨습니다. 제이콥 이런 정준영 목사 제이콥 이런으로 바꿨어요. 왜냐? 54페이지가 야곱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54페이지를 펴보니까 예수님이 각종 질병 고친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고 동네 사람들의 각색 질병을 고치고 그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곱의 말씀과 야곱의 이게 언약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다 했어요. 이스라엘 조상들한테 그 말씀대로 다 저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가지고 다 저기 축복을 하시는 거입니다. 근데 그 야곱과의 언약의 말씀을 나한테 내가 54페이지를 보라면서 그 예수 그 말씀이 만약에 이게 성경책이면 여기서 찍어준 거예요. 강남의 쪽집게 강사처럼 54페이지를. 그래서 내가 그 논술 시험 보는데 그 조기에다가 백지 조기에다가 그 서론별로 결론 쓰면서 끝 마무리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54페이지를 보라는 말씀이 들려서 세미한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소리인데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들리는 소리 같기도 한데 세미하게 공기 속에서 들려요. 이게 마음속으로. 이게 세미한 음성이거든요. 근데 그 음성을 저는 2번이나 들었잖아요. 99년에 듣고 2000년에 듣고.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했더니 그 점수 과목이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 그래도 복음주의 교수님이라 A 플러스를 주시더라고요. A 플러스. 교수가 그 감리교육 교수님들이요. 자유주의 신학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부정하고 이런 교수들이 많아요. 자유주의 뭐 우리나라에 뭐 저기 돌 시답 나온 대학교 한신대학교는 완전 좌경화 그 진보 쪽이고 뭐 저기 고시 쪽 같은 데는 완전 보수 쪽이고 있죠. 그런데 그 감리교는 이 자유와 저기 이성과 이런 전통 이런 걸 중요하지만 자유를 또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성경도 저 보수 쪽 저기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저도 뭐 설교할 때 하나씩 구절 설교하면서 이게 설명하면서 강의를 하지만 근데 저 대학장이 교수였었는데 성경을 우리 이제 3년 동안 배워 성경 배우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만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신학 가르치고 막 그런 것도 막 들려고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했더니 그 학장이 술술술 넘어가면서 농담적으로 설명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A 플러스 받고 그 학기에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학기 장학금. 그리고 졸업할 때는 졸업위원장으로 이제 학생들이 졸업위원장 하라 그래가지고 졸업위원장하고 앨범 만들어주고 편집 후기를 졸업 앨범 후에다 쓰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사원에 해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그 학교 들어가가지고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이 학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원서 사가지고 이제 접수시켰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방배동에 기독신학 지금 천안대학교 됐는데 신대원 거기서 원서 사가지고 그래서 전철에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은사가 예언과 직관자 동시성의 은사가 있어요. 왜냐? 기도를 하는데 먼 산등성 위에 흰색 건물 2동이 사각형의 창문에서 불이 연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전체 건물에서. 그래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그 연기 나는 쪽을 쫙 축지법을 해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가서 그 창문 안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보니까는 그 안에 심지풀이 보이는 거예요. 심지풀이. 교실 안에. 그러니까 심지풀이 빨간 심지풀이 보이니까 각 창문도 연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봤거든요. 근데 그 환상이 어디냐 계속 그 학교를 다니면서 정문을 나오면서 건강한 건물 보고 뭐 신대한 건물 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후에 깨달은 게
아 이게 본관 첩성대학교 첩성대학교 본관 건물이구나. 본관 건물하고 똑같아요. 사각형의 저기 창문에 시세법을 두 동이 겹쳐 보이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블로그에도 붙이고 계속 그걸 사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2개월 전에 온 거예요.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저는 은사가 환상과 방언과 뭐 신유, 뭐 예언, 직관적, 독시성 은사 이런 은사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신대원 졸업할 때 부흥사 연수원을 세 군데를 영풍에 한국 기독교 부흥사의 성신클럽 그 순복음교회 교단에서 하는 성신클럽이 아주 성경 충만하게 이제 다 술을 먹죠. 그래서 여태까지 25년 왔는데 결국에는 뭐 여기까지 온 게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몰입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낮고 철한 자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다. 그걸 믿으시고 다 승리할 수 있다. 우리 기독교는 승리신앙이에요. 승리신앙. 하나님이 이 노예 생활하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난 저기 이집트 땅에서 노예예요. 노예. 저 볏짚으로 저기 벽돌 만드는 벽돌 찍는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거기서 그 하나님이 선택해서 출애굽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그 이방 민족을 다 물리치면서 전쟁으로.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의 전쟁에서 지면은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40년이고 100년이고. 근데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이기고 들어간 거예요. 적박구리 흐른 땅으로. 기독교는 승리의 신앙이에요. 낮고 철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독교는 그걸 체험으로 영적으로 나타내고 표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기독교를 믿는 거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저 내용적으로 그냥 기독교는 불신적인 사업자들도 많고 믿지 않는 사람 많고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난다 이런 거 있지만 그건 변두리 얘기고 실질적 본질적인 거는 내 개인이 나의 하나님을 찾아서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나님, 성령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인도하시는 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점심때 되면 식당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식으로 저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25년 동안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500만 명 이상의 방문자들이 오고 말이죠. SAS 지금 다 하고 지금 AI 영상까지 만들어서 지금 선포하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의 시간은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제 시간이기 때문에 간증 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희망을 갖고 살면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다 됐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이 내용을 설명 풀이로 해서 다 이 작성 뒷면에도 다 양쪽으로 복사했어요. 한쪽으로 하고 한 11장인데 그래서 뒷면에서 6장으로 이제 줄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